야담 이야기. 과부마님이 머슴을 보고 내 이놈. 옛날에 개구리라는 이름의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개구리라는 호칭으로 소금 장수를 부르고는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구리라고 자신을 부르자 소금 장수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을 까먹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금장수 개구리는 무거운 소금을 짊어매고 조선 팔도를 방랑객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소금 사세요. 개구리가 왔습니다. 소금 사세요.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개구리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편했습니다. 그날도 소금장수는 소금을 팔기 위해 어깨에 무거운 소금을 둘러매고서는 한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금 사세요. 개구리가 왔습니다. 소금 사세요. 개구리가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기와집에 구름처럼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있는 모습에 개구리는 그들의 곁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개구리의 질문에 앞에서 서성이던 한 사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금항아리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걸 찾는다고 이 난리가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금항아리는 1,000만 금이 나갈 정도로 값어치가 엄청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금항아리를 찾기 위해 마을 이곳저곳에 방을 붙였고 항아리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금항아리 값이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보물 사냥꾼부터 점쟁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는 항아리를 잃어버린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람들은 더욱 모이는 법이었습니다. 콩고물이라도 얻어 먹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재미난 구경이라 찾아든 사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소금장수 개구리도 짐을 풀어놓고는 구경꾼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큰 기와집에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떡도 공짜로 나눠주고 있으니 요기도 할 겸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찾겠다고 나선 보물 사냥꾼이나 점쟁이들은 물건을 찾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자신 있게 나섰지만 금항아리의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점쟁이는 주문을 외우고 점괘를 뽑아보기도 했지만 전부 허탕이었습니다. 점쟁이는 이상한 점괘들만 내놓았고 실제로 가보면 금항아리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자 구경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금항아리를 찾는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구경꾼들의 궁금증과 호기심도 식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아리를 찾겠다고 모여들었던 구경꾼은 물론이고 보물 사냥꾼과 점쟁이들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만 돌아가지 않고 기와집 마당에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주인인 과부 마님은 홀로 남아있는 개구리를 점쟁이로 착각하고서는 물었습니다. 당신이야 말로 용한 점쟁이가 아닙니까? 여태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셨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금항아리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테지요. 개구리는 할 말도 없고 해서 미소만 보였습니다. 과부 마님은 개구리를 점쟁이로 착각해 금항아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금항아리 주인은 혼자 남은 점쟁이를 믿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과부 마님은 산의 진미를 상에 올려서는 개구리를 극진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상을 받고 밥을 먹으면서도 개구리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개구리는 소금장수일 뿐 점쟁이가 아니니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은 보이는 것이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마님은 개구리를 입이 무거운 점쟁이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돌아가야 할 시기를 놓쳐 그대로 있었을 뿐인데 마님이 혼자 해석하고 오해를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술을 한 잔 드시겠습니까? 밥상을 내어가고 나서 이번에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술상을 봐왔습니다.
개구리는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선 이렇게 된 바에는 배라도 채워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개구리는 술상까지 깨끗이 비워내고는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술상을 치우고는 답답한 마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말을 해보시지요. 금항아리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가져간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마님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개구리는 뭐라도 말을 해야겠다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개구리는 혼자 중얼거리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거야 본이가 가져갔겠죠. 항아리를 본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라는 당연한 말을 마님에게 해준 것입니다. 이치적으로는 이보다 정확한 말이 없었습니다. 금항아리를 받기에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이기도 했습니다. 황당한 대답이었지만 마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마님은 뭔가 짐작이 가는 곳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마님은 몸종들을 풀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 하나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몸종들이 잡아온 사람은 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가운데 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몸종들이 잡아온 것입니다. 본 사람이 가져갔다는 뜻으로 본이가 가져갔다고 말을 했는데 진짜로 본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돈 많은 대감집 머슴으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몸종이 데리고 온 머슴 본이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멍석마리를 하고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하니 머슴 본이는 금항아리를 자신이 가져갔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개구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정말로 본이가 훔쳐간 것이 맞았습니다. 본이가 말한 곳을 찾아가니 그곳에 숨겨놓는 금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너무도 운이 좋게 금항아리를 훔쳐간 범인을 찾게 되었고 돈까지 많이 챙겨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개구리는 유명한 점쟁이로 용하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소금장수는 본래 직업인 소금장수 일을 하기 위해 소금을 짊어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해질녘 한 고개를 넘을 때였습니다. 시커먼 그림자가 앞으로 튀어나와서는 개구리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네 놈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다. 너도 한번 혼나봐라. 금항아리를 훔쳐간 머슴 본이었습니다. 본인은 개구리 때문에 매도 맞고 금항아리도 빼앗긴 것이 억울해 복수를 하기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주인이 원하기에 별 생각 없이 말을 한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기회를 한번 주마. 본인은 주먹을 앞으로 내밀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용한 점쟁이라면 손에 든 것이 뭔지 맞춰봐라. 알아맞히면 살려주고 못 알아맞히면 혼줄이 크게 날 것이다. 진짜 점쟁이도 아닌 개구리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개구리는 이제 영락없이 혼이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개구리는 무서운 나머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 개구리는 본이란 놈 손에 죽는구나. 앞에서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던 본이의 표정은 갑자기 굳어져 버렸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본이란 놈이 그만 풀이 푹 죽어서는 손을 앞으로 펴보였습니다. 그런데 손 안에는 진짜 개구리가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개구리는 본이 손에 죽는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본이란 놈은 개구리의 용한 능력에 탐복을 하며 말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용한 점쟁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본인은 인사를 꾸벅하고는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팔도를 돌아다니는 개구리에게 점을 보겠다며 사람들이 찾아 나섰지만 개구리는 사람들을 피해 여전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고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라는 말은 이 소금 장수에게 쓰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그것도 돈까지 많이 벌었으니 속된 말로 대박인 것이죠. 근데 본디 운이란 사람마다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소금 장수는 운을 벌써 다 쓴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여러분들도 운수대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